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 남편은 40살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며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모든 걸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2년 전 겨울 엄청나게 추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잡고 동해 바다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동해 바다를 못해도 한 번은 꼭 갑니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차가운 바람 사이로 느껴지는 쓸쓸함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겨울바다는 남편과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변을 거닐며 추운 몸을 서로의 체온으로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너무 추워서 오랜 시간을 있을 수 없지만 몸이 많이 추워졌을 때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먹게 되면 그 맛은 정말 어느 음식보다 최고로 맛이 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강원도에 오는 목적은 바로 고아원에 방문하는 게 최종 주된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가끔 가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후원 목적도 있고 시설 사후 관리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방문합니다. 남편이 무료 봉사로 고아원 시설에 필요한 것들과 함께 유지 보수를 해줘서 매년 한 번씩 갈 때마다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인데 꾸준하게 해왔다는 게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저 또한 더 많은 걸 본받아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고아원에 봉사를 다녀오면 왠지 모를 마음의 행복은 봉사를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남편 할 일이 모두 끝이 나고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시고 쉬고 있을 때 저는 고아원 주변을 돌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부모 없는 외로움을 이겨내려 애써 웃어 보이려 하는 얼굴에는 쓰디쓴 슬픔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벤치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앉은 한 아이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도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고아원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저를 따로 부르셔서 한마디 하셨는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애들한테 웬만하면 말 시키지 마세요. 조금의 정이라도 주는 건 애들한테 더 큰 상처만 주는 거예요. 차라리 말 안 시키고 모른 척하는 게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고아원 방문해서 한 아이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발길을 끊자 그때 이후로 밥도 안 먹고 매일같이 슬픔에 빠져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며 또다시 온다는 말만 믿다가 결국 오지 않자 그때 잠깐 나눠줬던 정을 잊지 못하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에게 웬만해서는 말을 안 시키는 게 상처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항상 꿈을 꾸거든요. 행복한 가정에서 함께하고 싶은 꿈이요. 얼마나 따뜻한 부모의 품이 그립겠어요. 밖에서 부모님 손잡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눈빛은 저희들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니 제가 당부해드리는 말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아, 그런 상황들이 있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관계자분의 말에 처음에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행동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에 더욱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어서 그랬는지 아이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저를 보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다가왔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보곤 무슨 일 있었냐는 말에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제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거니 이해하라며 집에 가자는 말에 집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아까 벤치에 와서 웃고 간 아이가 남편에게 달려가면서 인사를 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있으라는 말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꽤 친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매년 와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과도 친했고 올 때마다 항상 잘 챙겨주는 아저씨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곤 저는 당황스러워 차에서 내리려 하는데 남편은 아이를 껴안아 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줬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차에 올라탄 남편은 집으로 향했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했습니다. 아까 아이는 왜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당신 간다고 그런 거야? 아, 그렇지 뭐. 매년 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같이 있고 싶은지 가지 말라며 울어버리더라고. 정말 가슴이 아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나이인데 그렇지 못하니 조금의 사랑 표현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오는 것 같아. 당신도 아이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그래서 1년마다 꼭 오려고 하는 거구나. 미안해. 내가 불임이라. 당신한테 귀여운 아이 안겨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지금의 삶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 남편은 저를 위로해줬지만 불임이었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직원분들과 회식이 있던 날 저도 남편 회사에서 도착을 해서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회식 자리가 끝난 후 남편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공장 뒷정리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두 방울의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기계가 멈춰있는 조용한 공장에서 남편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공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도 오고 아무도 오지 않을 새벽 늦은 시간인데 공장 문을 두드리길래 직원분께서 무언가 놓고 간 것 같아 문을 열었더니 너무 놀라 순간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구냐고 나오던 남편도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가 계속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남편이 있는 회사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고아원에서 관계자분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났고 그동안 매년 찾아간 남편이 이 아이한테 친절하게 했던 행동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우리가 떠나기 전 눈물을 훔친 것 또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이 아이가 오고 어렵게 입을 뗀 남편에게 듣게 되면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건 모두 내 탓이야. 매년 고아원에 찾아간 건 당신도 잘 알 거야. 당신과 함께 고아원에 가기 전에 한 아이가 왔었는데 그때가 한 4살 정도 되었었지. 그리고 그때가 당신 불임 판정을 받을 때였어. 서로가 힘들어했을 당시 당신은 친정에 가 있었고 나는 하자 보수 때문에 잠시 고아원에 들렸는데 그때 만난 아이가 이 아이였던 거야. 너무 어렵고 고아원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는지 아주 어린 나이에 겁을 얼마나 먹었던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안아주게 되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런데 나한테 안겼을 때의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가끔 가서 얼굴 보며 함께 있어줬던 게 이 아이한테 점점 더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는지 내가 갈 때마다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모르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늦어도 꼭 다녀왔었어. 몸이 안 좋은 당신에게 고아원에 내가 마음에 둔 아이가 있다고 하면 분명 당신 또한 이런 말 때문에 아이 가질 수 없는 자신한테 원망하고 슬픔에 빠질까봐 나 또한 점점 조심하게 된 거지.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주소를 알려주거나 그렇다고 전화번호 또한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이를 워낙 좋아했지만 때마침 어린아이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제가 불임 판정을 받아 힘들어했을 때 남편에게 찾아온 아이가 자신을 많이 위로해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비에 젖은 옷을 급하게 갈아입혀 따뜻한 담요로 몸을 덮어줬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 날씨에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니 남편이 공사한 곳에는 항상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공장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어서 그거 보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고아원에 가끔 오신 분들이 용돈 주시면 저금해 놨다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찾아왔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고아원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남편이 전화했을 때는 이미 고아원에서는 전화하기 전부터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오로지 남편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용기만으로도 둘한테 무언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남편은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고 다음날 고아원에 찾아간다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춥고 힘들었는지 따뜻한 난로에서 잠이 들어버린 아이를 보며 젖어있는 아이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머니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남편 공장 홍보하는 스티커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눈빛에는 아이 아빠가 된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둘의 모습에 둘 다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했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입양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저한테 괜한 상처 줄 것 같아 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정말 입양할 수 있냐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처음 이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웃으며 나를 바라봤던 순수한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며 함께 노력해보자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고아원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입양 절차를 밟았고 결국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희 말을 안 들은 적이 없고 엄청 순종적으로 잘 자라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봐도 아빠와 아들입니다. 저에게 엄마 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게만 느껴지고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이런 인연이 생길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함께 살다 보니 단점보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지낼 때보다 웃는 날이 많았고 잘 먹고 잘 자는 모습에 뿌듯해하며 감기에 걸려 아파하면서 누워있을 때 눈물이 나고 남편과 저한테 편지를 써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또 다른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난 자식은 아니지만 더 애틋하고 더 사랑을 많이 주게 되네요. 아직도 겨울만 되면 공장에서 문 두드렸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인연 오래오래 행복하게 좋은 추억 만들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